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내분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좀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삼국지라는 역사를 알죠? 그 삼국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탁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그 18로 제후들이 모여들죠. 그 처음에는 그들이 의기양양했고 단결하는 그러한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세력 쟁탈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18로 제후들이 삼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세 나라가 싸우는 얘기, 그것이 삼국지예요. 자,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비평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주와 대항해서 싸우는 세력과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우린 싸운다. 그 단체라는 것은 존속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홀로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개인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벌써 증명이 됐죠. 저쪽에 우리 박경자 씨 뚜엣이 깨집니다. 이 둘도 화합하기가 어렵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죠. 근데 둘 이상이 모인 그 단체가 원활하게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구름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은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하늘이 시끄럽죠. 그러나 그 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은 여러 개지만은 구름 너머에 있는 창공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구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구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크게 뭐가 있습니까? 협상이 우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협상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니다. 일단 교주 구속이 우선이다. 사회 정의와 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해서 정의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리파입니다. 내가 교주시설에 이만큼을 투자했다. 그런데 난 그만한 대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실리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모시는 어떤 절대자가 있어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한 거에 대한 분노죠. 자기가 모시는 신은 그 교주가 아닌데 교주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절대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깨어남에 있습니다. 진짜 에너지를 찾자라는 것이 제 주제거든요.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되면은 그 가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설 일도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칠 일도 없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의 실체를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되면은 누가 가짜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주가 주장하는 그 에너지의 원천, 그것을 과학적인 팩트로 분석을 하고 그것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이면서 에너지라는 것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며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길이 올바른 에너지와의 조우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조이성이가 죽고 이재로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이는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나 그 교단은 아직도 건재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런 저항을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맹신자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가 될 수는 없어요.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은 그 모든 교단이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이비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그 에너지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차원 상승하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라고 하는 공적을 상대로 싸우는 이 내부에도 그와 같은 여러 개의 세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도덕성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허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만 가지고서 전체를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협상파가 주도를 하게 되면은 정의파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정의파가 주도를 하게 되면은 협상파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럼 결국 균열이 일어나고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는 그 해체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의 시기는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부 세력들의 마찰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균열은 이건 비극이 아니라 정반합의 그 합을 도출하기 위한 긍정적인 과정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미를 존중합니다. 자, 지나간 과거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정반합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결실, 거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의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늘의 구름은 여러 개예요. 구름은 수없이 많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공은 하나입니다. 그 구름들이 창공을 가리고 있는 한 결코 그 창공이라는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정의파는 그 정의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내려놔야 될 것이고, 협상파는 그 협상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내려놔야 될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영역과 이권을 주장하는 그들은 그 자신의 사익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 비로소 자기 내면을 향한 그 방향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창공 전체가 내 건데 우리가 왜 그 떠다니는 구름 한 조각에 목을 맵니까? 구름은 창공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창공이 없으면 구름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이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 것과 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건 그 신념 자체는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될 것이지만은 그것이 전체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훌륭한 활동이 전개되리라 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이 본질적인 것을 다루겠습니다. 저는 에너지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그 교주의 에너지가 가짜라는 것을 계속해서 폭로해 나갈 것입니다. 백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속해서 폭로할 것입니다. 백궁이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 가기 위한 축복과 백궁 명패가 뭐 필요하며, 백궁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오백궁에 이르기 위해서 뭐하러 대천사를 받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진과 이름에
어떠한 에너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지금 에너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부각하겠다 이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주장하는 그 일치된 의견과 위배되는 그런 요소들을 끄집어낼 겁니다. 자, 예수는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답니다. 붙다는 정각을 설법하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는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꼽살이라고 주장해요. 자, 이러한 깨달은 자들과의 대치되는 부분들, 이것을 저는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건드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천수, 저는 그 물의 수질을 분석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지금 궁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제가 입수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TDS 수치부터 측정할 것이고, 그것을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수질 검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일반 생수보다 무엇가 월등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서 그 물증을 가지고서 고발 혹은 고소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직도 자기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우유는 썩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국내부에 있는 혹은 영성센터에 있는 그 우유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물에 떨어뜨려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물증을 가지고서 이제 식약처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행동이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측근들이 10%, 20%, 영성센터에서 5% 가져간 데는 이 녹취록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자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마땅한 거죠. 이러한 행동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탈세와 횡령이에요. 가상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만해서 그 재물을 탈취하는 죄,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 그 죄,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고발장을 쓰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수히 많은 물증들을 확보하고 심증을 확보해 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폭로할 때가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의 실체, 그 에너지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궁극적인 그 천국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 핵심을 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상도 일어나게 되고 구속도 일어나게 되죠. 보다 높은 차원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차원들을 다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차원이 뭔가를 저는 나름대로 탐구한 결과 결국은 그 에너지의 실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세계 그 백궁의 실체, 또 백궁석의 실체, 이게 과연 실제하는 것인가? 그것을 증명하면은 그 기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에너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에너지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보고를 발견하고 그 맛을 보게 된다면은 어떠한 허위 사실이 자신을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의 투쟁 방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파, 또 실리파, 또 협상파, 또 자기의 명예와 가치를 수호하는 그러한 수호파, 여러 세력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전, 전 그것을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사이비 척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작은 관념이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